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어제부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국감 첫날 10개 상임위 어디에서나 김건희 이름이 불려졌는데요.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 야당이 줄줄이 쌓은 의혹들을 검증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에 맞선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줄여보겠다는 심산이라고 반발하며 물타기에 나섰는데요. 22대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김건희 감사였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시공을 담당한 인테리어 업체 21g의 대표 등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한 걸 문제 삼았습니다. 국힘당은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가 과도하다며 정쟁국감이 아닌 민생국감을 하자고 맞섰는데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의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행안위원장이 중재에 나섰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야당은 김대남 전 대통령 행정관이 SGI 서울보증에 감사로 간 건 지난 총선 당시 출마를 포기한 대가라면서 배후에 김건희 씨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토위에선 양평 고속도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고, 복지위에선 지난달 김건희 씨의 마포대교 순찰에 대해 복지는 김건희 씨의 이미지 메이킹용 패션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국힘당은 야당의 공세에 대해 김건희 의혹을 꼬리 삼아 탄핵 선동을 벌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줄여보겠다는 심산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입에 또 거품을 물어댔는데요. 거꾸로 아닌가요? 김건희 국정농단을 줄여볼 심산으로 자신들이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쯤 되면 그 당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대통령을 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확인되면 즉 명태균 씨 등 또는 제2의 명태균, 제3의 명태균이 김건희 씨를 통해서 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와 바로 인사 개입, 인사농단을 했다거나 정책 관련 개입을 했다고 하면 이게 바로 제2의 최순실이거든요. 그 정도로 중대한 것을 자기는 알고 있다는 것이고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하야할 만한 사유는 뭘까? 윤, 김 부부가 명태균 씨와 취임, 윤석열 정부 취임 시작 이후에 논의를 하거나 상의를 하거나 그 자체가 하야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이냐. 매우 중대하고요. 조 대표는 관료도 대통령 직원도 아닌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한 게 확인되면서 폭탄이 터졌던 것이라며 명 씨가 윤 대통령 취임 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앞서 명 씨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자택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국무총리 임명과 후계 구도 등을 적극 조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명 씨는 대통령 취임 후 자신이 어떤 역할을 더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총선 국면에서 김건희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문제를 두고 의견을 교환한 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조국 대표는 아직 명 씨가 자신의 위세를 가시하고 김건희 씨에게 면죄부를 발부해 줄 수 있는 내용만 공개했다고 본다며 텔레그램 전체가 공개되면 전모를 알 수 있을 텐데 왜 검찰이 압수수색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조 대표는 명 씨가 자신을 잡아놓으면 윤 대통령이 한 달 안에 하야하고 탄핵될 것이라는 취지의 협박성 주장을 한 것도 의미심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대표는 명 씨의 주장이 허풍인지 사실인지 뭔가 증거가 있는 것인지 등을 검찰이 빨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명 씨의 호언장담에도 대통령실은 아주 수동적 해명만 내놓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허위사실이었다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대통령실이 이를 묵과하지 않았을 텐데요. 역설적이게도 이런 상황이 이게 진실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처장님, 제가 지금 음성을 들려드릴 텐데 잘 들어보세요. 채널A 취재진이 이틀에 걸쳐 동행 취재한 명 씨는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잡아 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라고 검사에게 묻겠다고 했습니다. 감당되면 하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소장님. 채널A 방금 전 단독 보던데요. 잘 들으셨죠? 들었습니다. 네, 나를 집어넣으면
한 달 안에 하야 탄핵된다. 이런 말을 잘 들으셨죠? 예. 네. 제 느낌상 탄핵 전야, 탄핵풍이 거세게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여부와 관계없이 이렇게 일반인이 대통령 집 아크로비스타도 수시로 드나들고 국무총리도 본인이 추천했다고 그러고 나를 잡아 넣으려면 잡아 넣어봐라. 한 달 안에 탄핵당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귀를 의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건불 10년, 화무 11억이라고 했는데 이 정권도 박근혜 정권처럼 이렇게 서서히 저물어 가는가 봅니다. 자, 이 말씀은 충분히 잘 들으셨죠? 예. 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 총선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명태균 씨가 제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지 한 달이면 윤 대통령은 탄핵될 텐데 감당할 수 있겠냐고 검사에게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명 씨는 지난 7일 종편방송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감당되면 하라고 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신이 입을 열면 윤 대통령도 하야시킬 수 있다며 검찰이 자신을 쉽게 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명 씨는 김건희 씨와 텔레그램으로 나눈 대화가 다른 스마트폰에 더 있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저는 6개월마다 스마트폰을 바꾼다. 스마트폰은 여러 개 갖고 있고 다른 텔레그램 메신저는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명 씨의 경남 창원 자택과 그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6개의 스마트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명 씨는 자신이 윤 대통령 부부에게 여러 정치적 조언을 해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에 대해 같은 날 JTBC의 총선이 끝나면 해야지 처음부터 해버리면 그 반발을 어떻게 감당하겠냐라고 일정을 조정할 것을 권했다고 말했는데요. 명 씨는 또 자신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과거 국힘당 대표 당선에 지대한 역할을 했고 이를 눈여겨본 윤 대통령이 사람을 보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같은 날 공개된 동아일보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윤 대통령 자택에 셀 수 없이 방문했다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초대 국무총리로 추천했다고 말했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과 안철수 국힘당 의원이 단일화한 공도 자신에게 있으며 대통령실이 공직을 제안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비선의 국정 개입이며 농단인데요. 이렇게 해서 박근혜 씨가 탄핵된 거죠. 이 정권의 모든 길은 김건희 씨에게로 통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단독하는 그 보도 내용들이 2021년 10월, 11월 이 경에 전부 수집되어 있던 자료들이고 이를 숨기거나 감추거나 한 게 아니고 법정에 증거로까지 다 제출되어 있는 자료라는 내가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그 점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항소심 판결 이후에까지 이런 내용들이 폭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원래부터 검찰이 알고 있었던 자료라고 한다면 그것을 기소를 최근까지도 않고 있었던 검찰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관님, 예. 지금 매우 중요하고도 약간 충격적인 증언을 하셨어요. 매우 중요하고 저로서는 충격적인 증언이라 아니할 수 없는데 그걸 계속 유지하실지를 제가 의향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언론에서 단독 보도되고 있는 것은 2021년에 이미 검찰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남는 겁니다. 하나는 검찰이 2021년부터 3년 동안 은밀하게 보관하고 있던 자료가 유출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2021년부터 그 중요한 증거들을 수집했는데 왜 기소를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그것을 알고 답변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발언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의원님들의 그런 질의가 있을 텐데 그때 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